네,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추가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문장렬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긴장 넘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먼저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악수하면서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70년 한국 전쟁 이래에 처음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만남 자체를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이제 논의하고 결론을 내느냐 하는 좀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가면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이 꼭 목표로 제시했던 CBID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공동 발표문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는 않음으로써 조금 기대보다는 좀 못했다,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한 번에 두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일거에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인 목표치는 한 70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70점을 더 넘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좀 지켜봤는데 역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런 점이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실무 협상이 열렸고 또 실무적인 그런 합의 문서도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여하튼 두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공동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결의를 보였고, 소위 이제 톱다운 형식의 이제 해결 방식을 제시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합격점은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합격점은 넘었고 약 70점 정도를 또 주셨네요. 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크게 성공했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거의 9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상회담으로서. 왜냐하면은 뭔가를 평가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중요한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 일단 북미 수교하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도 나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언급이 됐고 특히 두 정상 간의 이 합의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또 서명식까지 갔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정상회담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 나머지 10점 정도가 어떻게 잘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실무회담 자체도 이제 다시 평가를 앞으로 계속 해야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하고 아마 안보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90점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시점은 앞으로 실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CVID가 합의문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결국 완전한 비핵화 표현만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북미 회담, 이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된 거는 지난 3월부터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회담을 하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뭐 의사 표명이 있었고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 특사단이 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뭐 언제 그러면 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좀 의구심들이 있었지만은 예상 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하면서 바로 만나겠다. 뭐 이제 6월 달에 만나겠다. 그때 이제 공언을 하면서 이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자 그 워싱턴에 있는 그 한반도 전문가들 또 그 미 정부의 관리들조차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 그 북한에 대한 그 신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 8대 2 정도로 이게 안 된다는 쪽이 더 높았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 한 5대 5 정도로까지 이제 이렇게 좁혀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뭐 최근까지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회담 자체가 실현되기도 어렵고 만나더라도 이렇게 막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그 CBID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해왔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만남 자체는 이제 그 예상을 뒤집었고요, 뛰어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전문가들 얘기가 좀 맞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 뉴욕 타임스, CNN 그리고 민주당 뭐 모두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입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동 성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또 CBID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러한 논조, 그러한 의견들이 지금 워싱턴에 팽배하고 있죠. 이런 그 미국 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후속 협의가 남아 있을 텐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나? 만약에 미국이 CBID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명시하도록 그 합의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굉장히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BID라는 용어가 지금 요즘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육자회담 초기에 나왔었어요. 2004년부터 시작한 육자회담 때 나왔는데 그 용어 자체를 북한이 아주 극렬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 육자회담 그 후반부에 가서는 CBI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즈음 해가지고 다시 CBID가 나오고 그다음에 5월 중순경에 존 볼튼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CBID보다 더 엄격한 PBID를 소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비핵화 이걸 주장하게 됐는데 이건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CBI의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문구를 만드느냐.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 판문점 회담에서 나온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뭐 모든 핵무기 다 폐기하고 그 시설 장비 다 폐기하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I라고 하는 요소를 C 속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 협상 문구를 조정을 해서 결국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PBID 같은 것도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면 그게 P가 되거든요.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미국의 그 보수 강경파들이 이 회담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식 이 해결 방안이고 아마 트럼프의 스타일과 김정은의 스타일이 마침 이게 잘 맞아서 이 정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CBID는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오늘 그 6시에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된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전문까지 실어가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은 사실은
그 북한 뭐 김정일, 김정은 뭐 대를 이어서 외국을 갔다 하면 중국밖에 안 갔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처음 중국 밖을 벗어난 그 하나의 외국 방문이었고요. 뭐 특히 또 이제 미국 대통령과 뭐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는데 처음 만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전부터 그 방문하면서 예를 들면 북한 그 순회가 이제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전 보도를 안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이제 다녀왔다 뭐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떠나면서 방문 보도가 났었고 또 즉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그 국가 노선 예. 지금 뭐 개혁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게 하고 그러고 이제 어저께 그 합의된 공동 성명의 그 4가지 유해만 예. 빼고 3가지 새로운 그 북미 관계 또 한반도의 공고한 그 영구적인 평화 정착 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3가지 포인트를 사실은 그 중앙통신이라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펼쳐나갈 뭐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또 그 개방을 통한 이제 국가 경제 발전 뭐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뭐 선전하고 이제 교육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북미 정상회담의 첫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후속 회담들, 이제 실무회담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2차 회담이 과연 어디서 언제 열릴 것이냐 또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연 어디서 열릴 거라 보십니까? 어디에서 열릴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예측하는 것인데 뭐 북미가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열리겠지만은 저는 2개의 장소 중에서 순서는 이제 바뀔 수 있지만은 평양과 워싱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아마 다른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합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뭐 그 계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회 하든지 간에 일이 잘 된다면 예.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같은 것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아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동 그 성명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뭐 2사람 빼놓고 그게 마이크 폼페이오. 네.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하고 하는 것으로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밑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라인 이미 있었던 그리고 최선희 성킴 라인 이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이 실무적인 토의가 있었고 많이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못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정상회담과 가야 되고 이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있을 그 뭐 제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그 정상회담에서 뭐 전 세계 사람이나 뭐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아주 그 좀 넉넉한 그러한 그 합의,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차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그 비판을 뭐 이제 의식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CBID가 들어가는 구체적인 합의가 되는 경우에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그 타이밍 시기로서는
지금 1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 대단히 중요한 미국 중간 선거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그때 의회를 계속해서 이제 장악을 해 나가야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정책을 원활하게 이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속 실무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좀 논의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네, 가장 후속 먼저 실무회담이 이제 중요해졌죠.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폼페이오가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하게 그 미측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검증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모든 미북 간의 합의가 검증 문제에서 이제 걸려서 그 다리를 넘질 못하고 이제 무너졌는데 이 검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2014년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그 대량 살상 무기, 뭐 핵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다음에 화학 무기, 생물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사이트 장소가 100군데가 넘는다는 겁니다. 110군데 정도, 예. 112군데. 그러고 이제 그 영변의 핵시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도 그 건물들이 한 600동 이상 되고 이 모든 곳을 갖다가 이제 그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리스트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다 이제 그 소위 검증 감시관들이 이제 가서 전부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고 이것이 빠지면은 그 비핵화, 뭐 핵폐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는 아마 IAEA 이제 감시관들이 이제 검시관들이 들어갈 텐데 이제 이런 그 작업들을 그 실무적으로 이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북한이 이 핵폐기의 길로 가고 있다. 정직하게 실행을 하고 있다. 약속대로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검증에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 주권과 관련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이요. 검증은 이제 대상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예.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수색하고 필요한 것을 압수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IAEA 검증에서도 지금 이제 임시 사찰이라든지 특별 사찰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좀 침투적인 주권에 대해서 좀 침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대상 국가의 동의하에서 모든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북한이 과연 이 임시 사찰이라든지 특별 사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예.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네, 검증이 쉽지 않고 그 검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에 초기적인 조치로 이런 또 다른 시험장 폐쇄나 이런 조기 반출, 해외로의 반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저희가 그 실무회담이나 그 여러 이제 앞으로의 뭐 절차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뭐 한 3시간 예. 넘게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논의한 내용들을 다 그 공동 발표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말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공언을 했느냐. 그것은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감을 잡았던지 또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핵 폐기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이 절차에 관해서도 북한이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오늘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데 네. 들어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사일 시험장 폐쇄 폐기 이런 거는 미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네. 탄도 미사일 ICBM.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큰 관심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이 아마 트럼프 귀에는 쏙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취하는 조치를 봐서 이것이 북한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합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후속 협의에서 합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핵 시험장은 이미 이제 폐기하고 폭발을 했고 예. 미사일 시험장 같은 경우도 이 기술적으로 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 끝까지 하면서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그 IRBM 3,000에서 5,000 사이 킬로미터 사이 갈 수 있는 그 미사일하고 ICBM까지 이미 개발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시험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한 징표로서 시험장들을 이제 핵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폐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북한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행동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 폐기에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성이 없는 발표문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거 근거를 잡을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오랜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그 북핵 폐기의 그러한 그 의지를 자기는 읽었다. 예. 그러나 어제 얘기한 것이 6개월 후에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여튼 6개월의 그 시간을 좀 달라는 뜻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진영, 서방진영의 지도자로서 김정은과 이제 회담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두 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읽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이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 말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탑다운 방식의 실무회담이 이제 진행되니까 하여튼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제2단계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의지를 밝힌 것이 또 많은 파장을 낳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미 연합훈련을 그때는 워게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예. 그게 연합훈련인 거죠. 그것을 중단하겠다, 스탑하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표현도 워게임이라고 했더라고요, 진짜. 예. 아마 그러니까 군사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워게임이 이제 바로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인데 이건 과거에 91년, 2년, 92년도에 정확하게 팀 스피리트 훈련이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이 IAEA 사찰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좋으면 북한이 이제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한미 훈련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수준을 축소시키거나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도 뒤에 나왔습니다. 그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언을 받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근데 이제 한국하고의 협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개된 것은 없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한미 간에도 충분히 협의해서 훈련을 아주 단기간 내에 축소를 해서 결국 중단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남한 자체의 훈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 교수님도 뭐 그 발언을 듣고 놀라셨다고 하는데 우리 문 교수님은 지금 국방 관련한 이제 교수시고 한데 뭐 저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 한미 연합훈련 뭐 그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국내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한미 연합 훈련도 중단을 해서 이제 하여튼 그 핵 합의로 나가보자 하는 그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어떤 그 교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또 아마도 북한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부탁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와 한미 간에 이것이 어느 정도로 이제 논의가 됐고 합의가 됐는지 저는 우리 이 정부가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고 씻어주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비용 절감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어떤 전문가들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미국의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지금 줄이겠다. 뭐 동맹국이든 누구든 어느 나라든 그 비용은 같이 분담하고 많이 해라. 예. 뭐 이런 네. 쪽에 이제 그런 센스로 했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예. 네. 역시 이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이 훈련 축소라든가 뭐 중단이라든가 또 이것은 우리의 그 국방 능력에 여러 가지 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어떤 손상, 한미연합 방위태세라든지 한국의 국방력이라든지 근데 손상을 주느냐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손상. 예, 손상.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느냐는 것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훈련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그 규모를 축소하고 또 이 소위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 거 실제 어떤 전력이 기동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도 어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비태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전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것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적대 행위의 중단 이런 취지를 살리고 또 아까 임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어떤 그 핵시험이라든지 그런 그 핵 활동 그걸 중단하면서 쌍중단 개념에서 이쪽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 그래서 이게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그 판문점 선언의 이행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여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입국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할까요? 네,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가졌던 그러한 그 개인적인 뭐 대화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언론에 그걸 다 공개는 미국 측이 안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문장열 국방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